이번 동영상에서는 버텍스 AI와 오토ML로 고객의 이상 거래 징후 탐지라는 내용으로 핸즈온 랩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엔클라우드 브릿지의 신진욱 선임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본격적인 버텍스 AI 사용에 앞서 영상에서 다룰 데이터 형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 후 비교를 위해 파이썬 코드로 구현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간략히 알아본 뒤 버텍스 AI를 이용하여 엔드포인트 배포 및 API로 서비스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고객 데이터를 CDP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 형태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거래, 즉 행동을 탐지하고 고객의 속성 또는 유형을 개발하여 성공적인 CDP 구축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개선하고 고객에 대한 통찰력을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버텍스 AI와 오토ML을 이용하여 이상거래 징후를 탐지하는 실습으로 비정상 거래를 클래시피케이션한 후 지도학습을 통해 거래의 특성을 이용하여 사기 거래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거래 탐지 모델은 금융기업과 같은 곳에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빅쿼리에 기본적으로 적재되어 있는 퍼블릭 데이터 중 프로드 디텍션 데이터를 사용하여 거래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모델 학습과 결과 검토 후 엔드포인트 배포 및 API 서비스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위의 데이터는 케글에서 가져온 데이터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데이터의 크기는 31개의 피처의 약 28만 건에 대한 거래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V1에서 V28은 개인금융 정보가 담겨져 있는 데이터인 관계로 비식별화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마운트는 신용카드 트랜잭션의 금액이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피처는 클래스로 0이면 정상거래, 1이면 사기거래이며 사기거래 비율이 1%도 안되는 높은 수준의 불균형 데이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기거래 탐지를 예측하기 위해 파이썬 언어로 구현하였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하여 간략하게 구현해 보았지만 파이썬 언어를 어려워하시거나 모델의 사전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사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핸즈온 랩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버텍스 AI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텍스 AI는 기업이 머신러닝 및 딥러닝 모델을 개발, 배포, 관리하기 위한 완전 관리형 플랫폼입니다. 버텍스 AI는 모델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작업을 지원하며 모델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엔지니어 등 다양한 역할의 사용자가 협업하여 모델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인 실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 앞서 준비물로 구글 클라우드 계정이 있어야 하며 사용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크레딧이라는 게 필요한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300의 크레딧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번에 해볼 실습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300의 크레딧이면 충분하므로 초과 비용이 나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실습이 끝나고 반드시 사용 중지 및 툴을 삭제해 주셔야만 크레딧이 소모되지 않으므로 바로 삭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버텍스 AI를 사용할 프로젝트를 생성 후 선택하여 줍니다. 여기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셔서 만드시면 되며 저는 영상 촬영을 위해 미리 프로젝트를 만들어 뒀습니다. 이후에 버텍스 AI 섹션으로 이동하여 우측 상단의 하이 메뉴 중 워크벤치를 클릭하여 줍니다.
그러면 관리형 노트북과 사용자 관리 노트북이 보일 텐데, 사용자 관리 노트북을 클릭해주고 플러스 새 노트북을 클릭하여 줍니다. 그러면 다양한 버전이 보일 텐데, 텐서플로우 엔터프라이즈를 선택한 후 텐서플로우 엔터프라이즈 2.6 with LTS, 그 다음에 without GPU를 선택하여 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벼운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무겁고 정교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GPU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부분도 초기에 설정할 때 클릭 한 번으로 GPU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버텍스 AI의 장점입니다. 추가적으로 관리형 노트북과 사용자 관리 노트북의 차이점은 실습이 끝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노트북 인스턴스 이름을 수정하고 싶으면 바꾸셔도 되고, 저는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리전은 테스트 목적이기 때문에 제일 저렴한 IO와 US 센트럴 1을 선택하여 만들기를 클릭한 후 약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리시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피터 노트북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영상 촬영을 위해 미리 만들어 둔 게 있어 주피터 열기를 눌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게 될 워크벤치의 비용은 1시간에 하나로 200원도 안되며 한 달 사용 비용도 12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저희가 데이터 분석가라면 한 번쯤 보셨을 주피터 랩 화면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클릭 한 번만으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신용카드 사기 탐지 데이터셋을 이용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캑을 또는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데, 빅쿼리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포함한 여러 퍼블릭 데이터가 내장되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텍스 AI 세션에 데이터 세트를 클릭한 후 플러스 만들기를 클릭하여 줍니다. 이름을 크레딧 프라우드로 변경해 주고 저희는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테이블 형식을 클릭해 주고, 사기 거래인지 정상 거래인지 분류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회계 분류를 선택, 리전은 IOR을 선택하여 만들기를 클릭하여 줍니다. 그러면 아직 데이터 세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형태만 있는 데이터 세트가 만들어지는 게 만든 데이터 세트에 데이터 채워 넣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데이터 소스 선택 옵션이 3가지가 보일 텐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에서 CSV 파일 업로드는 일반적으로 로컬에서 파일을 CSV 형태로 가지고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 방식을 선택하여 업로드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새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버킷에 저장됩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구글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구글 클라우드에 객체를 저장하는 서비스입니다. 객체는 모든 형식의 파일로 구성된 변경할 수 없는 데이터 조각으로 객체를 버킷이라는 컨테이너에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버킷은 알아서 저렴한 비용의 등급으로 설정이 되어 크게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CSV 파일 선택입니다.
기존의 데이터가 앞서 말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올라와 있는 경우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옵션입니다. 마지막으로 빅쿼리에서 테이블 또는 뷰 선택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빅쿼리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빅쿼리 역시 구글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페타바이트급 이상의 데이터도 스케일링 분석을 가능케 하는 완전 관리형 서버리스 컴퓨팅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전반적인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사용, 루커 스튜디오를 이용한 시각화 등 분석을 위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빅쿼리 테이블 입력란에 빅쿼리 퍼블릭에 있는 ML 데이터셋에서 ULB 프라우드 디텍션 데이터를 불러와 줍니다. 이런 식으로 경로를 입력하여 주었으면 만들기를 클릭하여 주면 데이터 세팅은 완료되며 저는 영상 촬영을 위해 크레딧 프라우드라는 이름으로 미리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모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버텍스 AI 섹션에서 학습을 클릭하여 만들기를 클릭하여 주면 창이 하나 뜨는데 저희가 만든 데이터 세트를 설정하여 준 후 오브젝티브에서는 분류이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선택하여 줍니다. 이후 AutoML을 사용하여 모델을 만들 거기 때문에 따로 설정할 거 없이 계속을 클릭하여 줍니다. 이후 모델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타겟 컬럼을 예측하고 싶은 사기 여부, 즉 클래스로 설정해 줍니다. 만약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을 빅쿼리에 보내고 싶으면 밑에 Export Test Dataset to 빅쿼리를 클릭해 주면 간편하게 빅쿼리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후 고급 옵션을 클릭하여 주면 세부 옵션이 보이게 되는데 기본적인 모델링을 할 때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터 데이터 총 세 부분으로 나누며 일반적으로 비율은 80대, 10대, 10으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 부분을 조정하고 싶으면 수동 옵션을 선택하거나 시간순 옵션을 선택하여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학습 옵션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여러 피처들이 나열되어 있고 밑에 고급 옵션을 선택하면 최적화 목표를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불균형이 심한 데이터이므로 AUC PRC를 선택한 후 컴퓨팅 및 가격 책정 페이지로 넘어가 줍니다. 그러면 최대 노드 시간을 입력하여야 하는데 테스트 과정이라서 이를 입력하고 학습 시작을 눌러주면 모델 학습을 시작하며 모델 학습에는 약 2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기다려줍니다. 저는 강의 촬영을 위해 미리 학습을 시켜놔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고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났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저 같은 경우는 2시간 14분이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 학습 후 제일 중요한 단계인 결과 검토 단계입니다. 만든 모델을 클릭하여 결과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분류 모델에서는 컴퓨저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결과를 평가하는데 내가 예측한 값이 얼마나 잘 맞는지 얼마나 빗나갔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데이터 불균형이 너무 심해 제가 임의로 모든 값을 0으로 예측한다 하더라도 정확도는 정상거래 비율이 99.83%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는 사기 거래인 1로 예측하고 맞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81%라는 높은 수치가 나오는 걸 봐서 좋은 분류 모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피처 임포턴스, 즉 특성 중요도를 통해 어떤 변수가 분류를 함에 있어서 제일 유의미한 변수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마스킹 되어 있어 어떠한 데이터인지는 정확하게 알기 힘드나 V12, V10, V14 순으로 분류해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어마운트, 즉 카드 사용 금액은 낮은 영향도를 끼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드포인트, 배포 및 API로 서비스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만든 워크비트 섹션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준 주피터 랩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후 파이썬을 클릭하여 구글 AI 플랫폼을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쳐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며 이후 다음과 같은 코딩을 해주고 프로젝트 넘버와 엔드포인트 넘버를 입력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클라우드 플랫폼 메인 페이지에서 프로젝트 번호와 온라인 예측 섹션으로 가면은 아이디 밑에 번호가 보이는데 이 부분을 엔드포인트 넘버라고 합니다. 번호 두 개를 가져오셔서 여기에 각각 가름한 후 코드를 실행하시고 테스트하고 싶은 임의의 데이터를 한껏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한 후 코드를 실행시키면 스코어가 정상 거래인 0이 0.999, 비정상 거래인 1이 0.0003, 즉 0에 가까운 값을 받은 걸로 봐서 정상 거래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버텍스 AI에서 워크벤치를 만들 때 관련 노트북과 사용자 관리 노트북이 있었는데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노트북은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을 따로 할 필요 없이 대부분의 프레임워크가 설치되어 있고 주피터랩 환경에서 GCS 상의 데이터를 왼쪽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하며 빅쿼리도 마찬가지로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코드 관리를 위해 깃 레포지토리도 통합되어 있어 협업과 버전 관리에 유용합니다. 사용자 관리 노트북은 관리형 노트북에서 볼 수 있는 통합 기능들이 빠져 있어 환경 구축을 따로 해줘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 주피터랩과 거의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며 관리형 노트북 비용의 10분의 1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버텍스 AI를 통해 사기 거래에 대해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고객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수집, 정제하여 CDP를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 사기 거래 탐지 모델을 구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CDP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모델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 다양한 초개인화 마케팅 플랜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